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차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그룹 그리고 뭐 이제 기아차까지 모두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우리 자동차 업계가 업황이 좋을 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진행해 보고요. 자, 오늘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오히려 이제 시장이 꺾일 때 우리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 기아 그리고 자, 자동차 부품주들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번에 3일날 또 이제 미국 시장 판매 지표가 나왔죠.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카카오를 포함해서 기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좋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2달 전이죠.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15만 대를 판매했다라는 좋은 호재거리가 작용했었는데, 이제 한 달 전이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7만 대까지 팔려서 굉장히 또 호실적을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 지금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컨센 의견도 보고 기사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해서 마이너스 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한 이슈 때문에 그런 생산 차질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해외 판매 실적은 좀 다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성장했고요. 자, 인도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 대비 3% 증가해서 호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표를 보더라 하더라도요, 정말로 우리 해외 실적 같은 경우는 68% 성장,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 하락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굉장한 많은 판매 대수를 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또 좀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차 그리고 앞으로 이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황에서는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 한 가지 문제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팬데믹 문제랑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가 가장 크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다른 리포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문제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공급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공급 문제는 2분기가 좀 생산 차질의 피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어쨌든 그 미국 쪽과 유럽 쪽의 반도체 불균형이 가장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랑 대만은 좀 다르죠.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가 뛰어난 편이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정책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유럽과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불균형이 좀 심해서 어쨌든 장기화로 이어질 것 같고요.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에서도 좀 더 호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공급의 원인, 이 차질의 원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우선은 코로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현대차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폭설로 인해서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됐던 경험이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과 화재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됐고, 자, 그리고 대만이죠.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56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발생하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TSMC가 자동차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은 자동차 부품 중에 일부죠. MCU 생산 독점에 따른 이제 부족, 수급 현상의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TSMC가 이제 MCU죠. 자동차 부품 중에 일부를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반도체 부급의 수급 문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말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도 어쨌든 이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MCU를 만들기 위해서는 TSMC의 협업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TSMC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뭐 세 번째나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사실 기술적 문제,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 요런 게 구조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차질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급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문제는 2022년 하반기 시점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번 연도 3분기부터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망 또한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트너는 그 미국 시장 조사, 리서치 조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봤듯이 1분기 때는 2분기 때는 이제 굉장히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점점 이제 반도체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입장, 그리고 사실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업장이 똑같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 사태랑,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6월이 이제 반도체 보릿고개 정점이 될 것 같고요. 6월 이후부터는 어쨌든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백신 환자들이 팬데믹 코로나 환자들이 백신을 맞고 어쨌든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 6월 5일 최신 지표입니다. 정점이었던 40만 명, 36만 명에서 이제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지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수급난도 곧 있으면 해결이 될 거고, 또 인도 시장도 다시 호실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연속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좋은 판매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여러분께서 또 기대감을 안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죠. 최근에 이제 토스 테마주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토스가 이번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또 거래량으로 봐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또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5,100원 부근에서 조금 매수가로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저희가 또 6,000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에 꼭 편입하셔서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서린바이오를 한번 또 추천드리고 싶은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2만원을 맥점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만원 전후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전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에서 계속 지지받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최대한 2만원 전후로 여러분께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손절가는 마이너스 3%에서 4% 내지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22,000원으로 잡아보자고요. 그 다음에는 24,000원까지 최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서린바이오를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와 함께 이제 관심 종목도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항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항공주 한때 며칠 전까지만 하도록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항공주가 많이 또 식었습니다. 자, 그만큼 다른 테마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또 이제 더 늦지 않도록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도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 추천주와 함께 다른 리뷰를 함께 또 영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